오늘도 저희 툰에어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툰에어. 이제 이슈 토크 바로 시작할게요. 일본 법원에서 영화 10분 요약 유튜브 영상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장편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10분 이내로 요약해서 선보이는 영상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영상이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비슷한 소송이 한국에서도 제기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장편 애니메이션을 1시간이면 다 볼 수 있게 해주겠다, 넷플릭스 시리즈 20분 요약하기,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다 불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말하면. 그동안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암암리에 행해졌고, 온라인에서 뭐 비밀글로 하는 거, 이런 거까지 들어가서 정부가 들여다보기엔 사생활 침해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유튜브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유튜브로 얘네들이 뭘 하냐면 수익 창출을 해요. 광고를 붙입니다. 이거 명백한 범죄 행위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럼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거네요? 이런 것들을 처벌하겠다, 뭐 고소하겠다라고 영화계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영화 리뷰하는 유튜버들한테 당신들 영화 장면 이렇게 갖다 쓰는 거 하지 마라, 고소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소송이. 그 일본에서는 이미 판결이 나온 거죠. 일단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걸 정확히 판결하는 게 국내에서도 좀 사례가 일단 나와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예고편에 나오는 썸네일만 활용한다든가, 내용 스포를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좀 작품이 웬만큼 볼만한 사람들 다 보고 나서 좀 그 작품의 작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국내에서도 좀 법원 판결 사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법의 제도도 필요하고 수익 공유 방안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연상호 감독과 최규석 작가의 웹툰 지옥을 원작으로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이 전 세계 공개 하루 만에 오징어 게임을 제치고 드라마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상호 감독이 부산행에서 보여줬던 것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세계관이나 장르를 극대화시키는 능력은 타고난 것 같은데 캐릭터를 만드는 능력은 약간 떨어지는 것 같다, 그 생각을 하면서 유아인이어야만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연 배우가 유아인이라는 그 광기에 찬 눈빛으로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겠다. 손희수 작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작품이라서 기사가 크게 나오는 건데, 신작이 나왔을 때 그렇게 1위로 일단 올라가는 경우는 많아요, 넷플릭스에서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뒤에 2편, 3편, 4편 가면서 이제 점점 순위가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그게 떨어지느냐의 차이인데, 처음에 그렇게 작품 나오고 지금 지옥은 되게 강렬한 CG 그래픽으로 처음부터 딱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강렬함을 느낄 수 있는 시나리오 구조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바로 1위로 가지 않았나. 오징어 게임 덕분인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넷플릭스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오픈발 말씀하신 게 오픈발로 쫙 치고 올라가서 1위 찍는 작품도 많이 없어요. 근데 전 세계 글로벌 1위를 한다?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옥이 1등을 찍고 떨어졌다가 다시 1등을 찍었어요. 이런 사례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보여주고 있는 건 뭐 한국 컨텐츠이기 때문이다, 이게 넷플릭스 파워다,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그냥 이 지옥이 대중들에게 재밌게 먹히고 있다 정도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상호라는 브랜드 힘, 그리고 K 콘텐츠의 재미가 더해져서 뭔가 좀 중요한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추천할 작품이 뭐냐면 네. 과거에 읽었던 만화인데, 지몬 슈바르트의 빙벽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북극점이라는 곳 아세요 혹시? 네.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지점, 땅을 얘기하는 건데 얼음으로 돼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인류가 최초로 도달했던 게 1909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버트 이피얼이라는 사람이 거기 북극점에 도달했는데,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북극점에 최초로 도달한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북극점에 도달하기 전에 그의 조수였던 이제 매튜 헨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보다 1시간 앞서서 북극점에 먼저 도달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역사에서 지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북극점에 도달한 과정에서 지워졌던 그 매튜 헨슨의 일생을 좀 그리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복원되었는지도 좀 뒤에 나오고, 북극점에 가는 사이에도 여러 부족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 부족들이 자기 부족들 전설을 막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신화적 그래픽으로 좀 되게 잘 구현돼 있어요. 되게 깔끔하게 구현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은 소장할 만하다, 한번 볼 만하다, 이게 영감을 주는 그런 작품이다 생각해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한 권입니다. 단
한 권이니까 보시기도 편할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재용 평론가님은요? 저는 아껴뒀던 만화 중에 하나인데 네이버 웹툰에서 이명재 작가님이 연재하시는 위아더 좀비라는 만화가 있어요. 가상의 서울에 있는 초대형 쇼핑몰이 있습니다. 서울타워라는 곳이 있어요. 그 주변에 좀비 사태가 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진압을 위해서 좀비들을 타워에 두고서 봉쇄를 시킵니다. 이 타워를. 근데 여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좀비가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비가 안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구조되지 못한 주인공이 있어요. 김인종이라는 주인공이. 이 인종이가 좀비들이 우글거리는 타워 안에 남겨져서 어떡하지 나가야 되나 나가면 막 쏘는 거예요. 좀비인 줄 알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 삽니다. 쇼핑몰이니까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많잖아요. 전기는 안 끊었으니까 물도 있고. 그냥 거기서 1년을 살아요. 1년 동안 살고 나서 알고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고 관계를 형성하고 세력을 형성하고 이렇게 되면서 벌어지는 얘기를 약간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인데 약간 시트콤처럼 그려놨어요. 이 상황 자체가 좀 웃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거 왜 추천하는지 알겠다라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e Are the Zombie라는 작품입니다. 오늘 방송은 멀티디멘셔널과 메디커넥스의 오렌지워치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